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라입니다. 조금 너무 가까이 갔나요? 조금 멀어질까요 우리 멀어질까요?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읽고 그런 감상을 나누고 좀 자신이 없었어요. 내 감상은 너무 얕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두려워하면서 시작한 콘텐츠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한 제안을 받아서 오늘 열린 책들에서 나온 신간 폴 오스터의 유작 바움 같은 어라는 소설을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뭐 여기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앉아서 그냥 책 읽고 떠들고 막 헛소리밖에 더 했습니까 제가?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한 이런 멋진 제안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저에게 이런 감사한 제안을 주신 연인책들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큰밥 먹고 그냥 제가 제 돈 재산, 내 돈 내산으로 준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이 책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정말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말을 하던 제가 갑자기 광고를 받게 되면 약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큼 유명한 폴 오스터 작가님의 생애 마지막 소설이라는 점이 제가 좀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왜냐면 저는 사실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읽고도 막 속이 안 좋아서 다이어트 할 때 읽으면 좋은 소설 막 이러는 앤데 제가 한 작가님의 유작을 두고 여러분들께 이 책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역시나 그 이유 때문에 요거 제안을 받아들이고 진행하게 되었어요. 폴 오스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작가님의 책을 많이 읽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뉴욕 3부작이라든지 달의 궁전이라든지 빵 굽는 타자기 이 정도는 이렇게 흡답 찍어 먹어보았는데요. 작가님의 약간 작품 세계를 제가 그냥 제 스타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재밌긴 해.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약간 저에게는 난해함의 약간 마지노선 같은 느낌? 나는 포로스터보다 난해하면 난 못 읽어. 그런데 포로스터까지는 재밌게 읽을 수 있어. 딱 요 정도 느낌의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바움 같은 거 처음 보내주셨을 때도 겁을 먹었어요. 내가 이거 다 이해를 하고 광고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바움 같은 거는 제가 읽어본 포로스터 작가님 책 중에 좀 가장 문체가 가볍고 이해가 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막 뚱땅 재밌게 호로록 뚝 이런 소설은 사실 또 아니에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바움 같은 거는 소설 주인공 이름이에요. 70대 노인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사별을 했어요. 본인 삶에서 느꼈던 가장 큰 상실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상실, 본인의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뭐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 바움 같은 거에 마지막 에세이 같은 느낌입니다. 포로스터가 본인의 삶이 곧 끝날 것을 예감을 하고 쓴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이게 바움 같은 너의 이야기인지 포로스터의 이야기인지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요 포로스터 작가님의 본인의 스타일이세요. 어디까지가 소설이고 어디서부터가 본인 얘기인지 좀 분간이 잘 안 가게끔 좀 섞어놓는 경향이 있으셔. 본인의 마지막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마지막이라고 해서 자,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소설이 얘들아 다 했다 나 이제 간다 이렇게 끝나는 소설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책 읽고 저는 어땠냐면 이 책이 막 와 너무 재밌다 너무 great 너무 막 도파민이 빰빰 이런 소설은 사실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이 화자라고 하면 뭔가 이제 진짜 기운이 다 빠져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나 때는 이랬고 나 이제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소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움거트너가 앞으로의 자기가 남은 시간을 최대한 능동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이 열정이 넘치는 노인의 모습이 나와요. 물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난 진짜 이제 걸으려면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재치 있게 풀어낸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찾고 거기에 대해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 태도, 심지어는 새로운 사랑까지도 정말 열정 넘치는 열정 할배, 약간 유노 늙은이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새롭다. 진짜 몸만 늙었고 영혼은 젊은이의 그것. 폴 오스터가 약간 이런 상태지 않았을까. 마음과 영혼만큼은 정말 젊은이 못지않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소설도 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내가 소설가였어. 근데 내가 좀 있으면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나 시험 보고 좀 있으면 이제 진짜 이 세상과 이별을 할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마지막으로 소설 한 편 쓰실 것 같아요?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성공한 소설가라면, 뜻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한 소설가라면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뭐라도 써가지고 자, 이게 내 마지막 모든 걸 모아서 내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포로스토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이걸 마지막 하고 나는 이제 내놓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소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잖아요. 난 진짜 무서워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내 명성에 내가 너무 이렇게 노쇠해서 내 명성에 누가 되는 소설을 쓰고 갈까봐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마지막까지 소설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소설을 정말 문학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부분 짧게 공유를 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바움가트너가 상담사랑 상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본인을 탓하시는군요. 상담사가 말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움가트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니, 나를 탓하지 않아요. 내가 고집을 부려봤자 아무 소용 없었을 겁니다. 애나는 부인입니다. 애나는 이렇게 저렇게 밀어붙이거나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나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고 애나가 어른으로서 내린 결정이 다시 물에 들어가겠다는 거였고 나는 애나를 막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럴 권리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말하자면 솔직히 나 자신이 불쌍하다는 느낌을 들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고 왜 하필이면 나냐 하고 하늘을 향해 신음을 토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아니어야 하나요? 사람들은 죽어요. 젊어서 죽고 늙어서 죽고 58에 죽죠. 다만 나는 애나가 그리워요. 그게 전부예요. 애나는 내가 세상에서 사랑한 단 한 사람이었고 이제 나는 애나 없이 계속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바움가트너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런 슬픔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애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난 이 사람이 그립다.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지만 아무도 그 무엇도 난 바꿀 수 없었고 그걸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뭘 해요? 계속해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너무 근데 물론 여기 다른 또 챕터를 보시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또 한 발자국 내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가능하다는 걸 바움가트너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포로스터가 이 얘기를 세상에 꼭 주고 간 문장 같다. 이 말을 해주고 가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문장이 있었는데 22살의 제이컵은 야학과 도서관 일을 그만두고 마켓 스트리트의 가게를 떠났다. 바움가트너가 들은 바로는 아버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당연히 선택할 수 있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 또 아버지의 선택이 반드시 그른 것은 아니었다. 비록 그것 때문에 남은 평생 비참한 기분으로 살아야 했다 하더라도 반대의 선택을 해서 집을 뛰쳐나가 역사 교수가 되거나 법률가가 되거나 얽매이지 않고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면 가장 힘든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가족을 내팽개쳤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때문에 평생 자신을 괴롭혔을 것이다. 옳은 선택이냐 그른 선택이냐는 없고 둘 다 결국에는 그른 것이 되어버릴 옳은 선택만 둘 있는 상황이었다. 전 딱 이 문장, 마지막 두 문장 있죠. 옳은 선택이냐 그른 선택이냐는 없고 둘 다 결국에는 그른 것이 되어버릴 옳은 선택만 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문장이 포로스터가 우리한테 남겨주고 간 문장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꼭 둘 중에 하나의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돼. A를 선택하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되고 B를 선택하면 또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으로 둘 것이냐. 이 아버지는 결국 본인의 꿈을 포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바움가트너는 얘기하죠. 아니, 선택할 수 있었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 어차피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할 구석이 하나씩은 생겨. 하지만 그때 당시에 너에게 가장 옳은 선택은 무엇이냐. 너의 마음의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게 이 포로스터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주고 간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보시면 책이 너무 예뻐요. 책이 제가 이미지도 띄워드릴게요. 초판에는 여러분 저도 이미지로 다 띄워드릴 거지만 이렇게 포스터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포스터에 사인이 들어있는 초판본에 받아보실 수 있는 선물이니까 놓치지 말고 제가 여기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꼭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은 11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생기면은 그 10%를 이제 교회 헌금으로 내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좀 첫 수익 광고 첫 수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댓글에 갈색 하트 이모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는데 댓글에 제가 보냈었는 갈색, 제가 하트 중에서도 갈색 하트를 참 좋아하거든요. 갈색 하트, 포로스터 작품을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이모티콘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뽑아가지고 요 책을 보내드릴게요. 요 양장본 버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초판 책 보내드릴 테니까 이벤트 꼭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 해보는 차였잖아. 제가 이렇게 광고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책도 선물하는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되다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포로스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바움가트너의 세상, 포로스터가 남겨놓고 가는 문장들을 같이 읽어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